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블로켓으로 인해서 블로켓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오늘 학습 목표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번 시간에는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함께 쑥쑥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선생님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카드와 또 세 가지는 범위에 대한 카드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명씩 7모둠으로 앉아 있잖아요. 각자 모둠에 나누미들이 나와서 함께 지금 그래프에 대한 카드 하나, 또 범위에 대한 카드 하나씩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누미들 나와서 모둠원들에게 나눠줘 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받은 그래프 카드 한 장과 또 범위에 대한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을 한 10분 정도 주면 충분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시간 필요할까요? 네,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함께 발표하면서 우리가 본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해줄 모둠 있을까요? 네, 이쪽에 있는 3모둠이 선생님 저희 모둠이 한번 발표해볼게요 라고 해주고 있네요. 자, 3모둠은 먼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의 그래프를 골랐고 범위는 어떤 걸 골랐나요? 우리 3모둠이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의 카드를 골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3모둠이 구하기를 x는 2일 때 최대값 8을 갖는다고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최소값 0을 갖는다고 해주었어요. 우리 3모둠이 잘 발표해 주었는데 한번 이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처음이니까 한번 다른 모둠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3모둠의 발표 잘 들었나요? 지금 3모둠이 얘기해 주기를 함수가 x가 지금 0 이상 2 이하인 상황이니까 한번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함수는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다고 해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0에서 2에 해당하는 함수값까지 점을 찍고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음처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을 선택해서 8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함수값은 x가 0일 때 0이라고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어서 또 다른 모둠이 발표해 볼까요? 5모둠이 선생님 저희 모둠은 3모둠과 다른 카드를 골랐는데 빨리 해결해서 다른 문제도 해결해 보았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그럼 우리 5모둠이 두 가지 범위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5모둠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는 x가 3일 때 최대값 9를 얻었고 x가 5일 때 최소값을 5라고 얻었다고 해요. 지금 5모둠이 다음처럼 결과를 구해 주었는데요. 무언가 우리가 x가 3일 때 최대값 9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5모둠이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5모둠의 발표 잘 들었나요? 5모둠은 x의 범위가 2부터 5까지 다음처럼 표시를 해주고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모드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니까 선생님 5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요. 저희가 잘못 표시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모둠이 설명해 주기를 다음처럼 표시할 수 있고 x가 5일 때 함수값이 5였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가 다음처럼 그래프를 그리고 가장 함수값이 클 때와 작을 때를 구해보았어요. 그래서 다음처럼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오모둠. 자, 그러면 오모둠이 그 다음 범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잘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오모둠이 x가 5일 때 최대값 5를 얻을 수 있었고 x가 6일 때 최소값 지금 다음과 같이 0이라고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모둠이 잘 발표해 주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그래프인 y는 이제 x-3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의 카드를 고른 모둠에 한해서 한번 발표해 주도록 할까요? 자, 그래프가 다음처럼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임을 알 수 있죠. 여기 앞에 1모둠이 발표해 준다고 하네요. 자, 1모둠이 선생님 저희가 지금 구하기를 마찬가지로 범위를 생각해 보면 x가 2일 때 x가 0일 때가 최대값이라고요? 1모둠 좋아요. x가 0일 때 최대값 10임을 알 수 있고 x가 2일 때 최소값이 2임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범위에 대해서 한번 또 발표해 볼까요? 네, 뒤에 7모둠. 선생님 저희 모둠은요. 이번에는 다음 범위에 대해서 구했을 때 최대값이 x가 5일 때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1이 나와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모둠이 저희 모둠이 이번에는 다른 범위에 대해서도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x가 5 이상 6 이하일 때는 x가 6일 때 최대값 10을 갖고 x가 5일 때 최소값 5를 가져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잘 설명해 주면서 발표까지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둠끼리 지금 어떤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첫 번째 함수를 fx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함수를 gx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각자 최대값,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보고 과연 우리가 이 어떤 최대값과 최소값의 특징에 대해서 관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x가 3일 때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0과 2 양 끝점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음처럼 5, 6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는 x는 3이라는 값이 포함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x는 3이 어떤 걸 뜻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있는 형주가 선생님 x가 3이라는 것은 지금 이 꼭지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함수값으로 표현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각각의 범위마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모둠끼리 의견을 나누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우리가 함께 토의할 시간 한 5분 정도 더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함께 토의해보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 함수값으로 발표해 봅시다. 지금부터 시작.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모둠별로 토의를 잘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발표해 준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발표해 줄 모둠이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이 모둠이 선생님 지금 저희가 구한 것을 함수값으로 다 표현을 해보니까
지금 8은 F2라고 할 수 있고 0은 F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최대값 9는 F3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선생님이 말씀해준 대로 함수값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어서 보니까 지금 이모듬이 선생님 이모듬이 얘기해 주기를 우리 이모듬이 지금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이 x는 3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거든요. 자, 이모듬이 지금 중요한 내용을 말해 주었는데요. 이 x는 3이 다음 가운데에 있는 경우에만 포함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양 끝점에 대해서 둘 중에 큰 것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음 경우에는 양 끝점뿐만 아니라 F3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라고 이모듬이 얘기해 주었어요. 되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오른쪽 함수에 대해서 우리 이모듬이 보니까 선생님 마찬가지였어요. 다음처럼 또 함수값으로 G0, G2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줘 보니까 마찬가지로 x는 3이 다음 범위에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하나 찾아준 것 같아요. 현재 3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경우에는 양 끝점에 대해서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범위가 다음처럼 주어지게 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별로 다시 한번 토의를 해볼 텐데 이때에는 여러분들 이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까 3이었는데 좋아요. x는 p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경우를 나눠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소요할 시간 선생님이 10분 정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여기 앞에 이모둠은 선생님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P가 지금 저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그렇죠. P가 알파 이상이고 베타 이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죠.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P가 베타보다 크거나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럼 다음처럼 일반적인 형식에 대해서 또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거기 뒤에 육모듬이 선생님 지금 P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에 따라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와 또 P가 베타보다 크거나 또는 P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줬어요. 자, 육모듬 더 이어서 설명해 줄까요?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지금 FP와 또 양 끝점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그 다음에요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임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후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선생님 근데 P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둘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이 되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지금 육모듬이 발표해준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두 가지로 나눠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육모듬이 발표해준 내용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 수학 노트에 잘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우리의 실력이 쑥쑥 자라나는 실력 쑥쑥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지에 지금 공을 던진 후의 높이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이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나요? 1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1분 정도 마무리할 시간 갖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한 친구 중에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종원이가 선생님 제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해주었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시간에 따라서 다음처럼 표현이 되니까 저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보았어요 라고 했어요. 종원이 좋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쳐보았더니 다음처럼 마이너스 6t로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처럼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범위를 1에서 t가 1 이상 2 이하니까 선생님 근데 이 함수 보자마자 저는 위로 볼록임을 알 수 있었어요. 종원 바로 특징을 알 수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종원 좋아요. 그래서 t가 3일 때 함수값이 45가 되니까 이때가 최대여서 최대 높이는 45m임을 구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해줬어요. 자, 근데 지금 뒤에서 지연이가 한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종원이가 잘 풀어주었는데 지연이가 t는 3은 1 이상 2 이하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연이가 지금 얘기해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원 한 번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해 줄 수 있을까요? 종원이가 선생님 깨달았어요. t가 3인 경우는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이 위를 다시 보니까 두 번째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양 끝점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종원 좋아요. 그래서 다시 답을 구해보면 t가 1일 때 그리고 t가 2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t가 1일 때는 20이 나오고 t가 2일 때는 함수값이 40이 나와서 선생님 최대값은 다음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높이는 아까 말한 45m가 아니라 2초일 때 40m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답을 맞게 구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에 우리 지금 결에 잘 보이나요? 선생님이 여기 아래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의해 줄 사항을 정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다음처럼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에서 뭐였죠? 꼭지점의 t의 좌표가 3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t든 x든 꼭지점의 x좌표 또는 여기에서 t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물로캔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처럼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처럼 주어진 범위에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이 될 때, 포함이 되지 않을 때 나누어서 각자 후보들이 다음 세 가지와 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서 큰 값과 작은 값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수업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